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또 내렸다가 참 근본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상승은 다른 어떤 날보다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쳐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오르는 요수 순간이 바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상식적으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는요. 이 주식 시장이란 것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를 그것도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을 냈습니다. 0.5%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 말은 시중의 돈을 빨아 당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돈을 빨아당기겠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오히려 시장이 올라 버렸어요. 이거 참 책하고 또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려서 시중의 돈을 크게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냐면은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물가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것을 먼저 때리잡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든 미국이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경기가 괜찮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6월달 소비자 물가 발표를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한 40년 만에 저렇게 올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0.75%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7월 달이 돼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참 금리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하지 않고 0.25% 기존 스텝 그대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 우리나라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0.75% 정도 올려도 뭐 경기가 탄탄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역전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갖다 이번에 0.5나 0.75로 올려야 되는데 0.25%밖에 올리지 못할 그런 형편인가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우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오히려 참 희한하게도 이 시장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오히려 0.25% 올렸으면 시장이 오늘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지금 현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0.5%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과하게 올렸지만 뭐 이 정도는 올려줘야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하고 또 자본 유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걱정이 되겠어요? 바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유동성 관리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뭐 알고 있었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줄여오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아무쪼록 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뭐 별 이상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참 올렸습니다. 6% 이번에 2.25%가 됐는데 0.5% 올려서 2.25%가 됐는데 지금 8월달, 10월달, 11월달 때 기준금리 또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뭐 최소 0.25%, 뭐 경우에 따라서는 0.5% 이렇게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달이
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7월 말에 미국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한번 더 올려줘야 미국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만약에 정말로 좀 잡혀간다 그러면 미국도 뭐 보통 그 기준금리 올리듯이 0.25%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게 뭐 미국 상황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죠. 7월 4일 날 우리나라 물가가 6%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6%는 정말로 참 오랜만이다 이 말이죠. 2008년도 그리고 1997년도 8년도가 외환위기 때 그때 이런 물가를 경험해보고 정말로 이 6%를 구경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도 걱정이 되고 경기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물가가 참 경기보다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몇, 몇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강제로 파산이 된다, 정리가 된다,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네 그게 아니라 실제 빚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금융권, 상금융권으로 나아갈수록 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뭐 말 넘기면 좀 더 보면은 엄청나죠. 지금 우리는 6%가 2008년도 한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97년도 8년도 그때 한번 있었는데 이 미국은요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9%라고 하는 게 거의 9% 근접해 있잖아요. 이게 이 1980년대 여기까지 갑니다. 이 엄청나죠. 몇십 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적어도 한 40살 전후, 4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재 미국의 물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물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평생에 있어서 지금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 50대도 실질적으로는 살아생전 정말로 이게 처음으로 이런 높은 물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가를 때려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빅스텝을 해보고 빚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반등하고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오늘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것도 오늘 이만큼이 상승 반전 예상이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100종목이 분석이 됐어요. 이 100종목이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극히 정말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참 우리가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참 반등 이야기도 참 꺼내기 힘들지만 냉정하게 시장 전체 종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시장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언급되는 이 종목들 있죠? 전부 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몇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현금 흐름 아니면 각 기업의 개별 상황 꼼꼼히 살펴봐서 물량을 형편되는 대로 계속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도 괜찮았습니다. 예,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뭐 이 대형주 쪽으로 많이 팔아서 그렇지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는 매수한 업종도 상당히 있고 또 세력 전반적으로는 운송장비, 서비스, 화학 이렇게 이런 업종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업하고 의약품 이쪽은 최근에 바닥권이라고도 분석이 됐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11개 종목이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사실 뭐 뜯어보니까 별 볼 건 없더라고요. 이 중에서 요 아래쪽에는 두 종목 정도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어야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현 시점에 뭐 이미 지금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지금 뭐 인천공항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기사들 보니까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조정하시는 분들, 또 항공사 그 승무원분들 뭐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 의무에 복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거 두 개 관심 가져봐야 되고, 하여튼 여튼 최근에 변곡점 지표에 여기서 검색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약품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의약품 쪽 많이 보이죠? 무슨 약품, 뭐 제약, 뭐 약품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뭐 약품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책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금리를 올렸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참 한국은행 역사상 뭐 이렇게 올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폭으로 올렸는데도 주식시장은 상승해 버렸습니다. 책에서 배운 거하고 실전에서 여러 가지 뭐 고려되는 것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책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실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응용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